들어가 있는. 이건 22일 날, 23일 날 이틀을 거쳐서 중개사법을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특강을 공법을 저 날짜 잡으려니 잘 안 잡히니까 8월 넘기고요. 이번 22, 23 중개사법을 하겠습니다. 네, 중개사법 딱 해가지고 80점 이상 맞으면 돼. 그 22, 23 해서 중개사법 그 요약집하고 그 기출문제 있죠, 그죠? 10년간 기출문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법은 8월달 넘겨야 되겠고. 자, 취소 가보죠. 자, 13번 가봅니다. 13번에 다음 중 원칙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자, 취소권자 조심하고요. 자, 취소는 항상 추인하고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자, 값이 이제 약간 다 제한 능력, 차고, 사이강박. 당했다. 자, 상대방, 본인이죠. 자, 만약에 1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제한능력 3개 누구죠? 미성년자, 피한정호견인, 피성년호견인. 그러니까 법정대리인 동의 안 받고 혼자서 자, 만약 16살짜리가 계약했다. 취소라는 거죠. 차후 이하는 사표시 사유강박. 그럼 취소는 이쪽에서 해야 돼요. 얘는 취소당하는 사람이지 취소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할 거냐는 이쪽입니다. 이 본인 엔더 조심해야 돼 하고 이 사람의 자 대리인 이때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임의 대리인은 원칙은 포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했죠. 자, 이 사람이 임의 대리인이다. 임의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누구 표준이야? 대리인 표준이죠. 취소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본인이 해야 돼. 이건 취소권이 없어요. 임의 대리는 원칙은 취소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취소하려면 다시 본인으로부터 취소해도 좋다고 취소권을 수권을 다시 받아야 돼요. 원칙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의 승계인입니다. 승계인은 이어받은 사람이죠. 이 건물을 이어받았다. 승계인 2명 있죠.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의 대표가 누구죠? 상속인이잖아. 상속인이 취소하는 거죠. 갑이 이제 자 차고 당해가지고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상속인이 취소합니다. 다음 특정승계인이죠. 특정승계인 대표적으로 매수인이죠. 자, 이 사람이 취소권자입니다. 자, 이는 취소당하는 사람이고. 자, 그게 13번 얘기입니다. 가보죠. 다음 중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취소권을 행사 없는 자는 답 3번 바로 갑니다.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한 자의 상대방 나왔죠? 상대방은 취소당하는 사람이지 취소권자가 아닙니다. 답이 3. 자, 1번 보죠. 1번에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자야. 3개 적어봐요. 누구죠? 미한성. 다음 2번에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의 친권자. 4. 사기한 의사표시한의 포괄승계인 맞고요. 상속인. 5. 사기한 의사표시한 자의 특정승계인 매수인입니다. 자, 14번은 중요하니까 한 풀어보죠. 14.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자 줄거서요. 법정대리인 의뢰 동의 없이 요겁니다. 동의 없으니까 이제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죠.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다시 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각하겠습니다. 자, 갑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와 취소권자의 상대방은 잘 정리해야 돼. 자, 갑이 누구랑 계약했어요? 병과 계약했죠? 자, 을이 이제 법정대리인이죠. 법정대리인 동의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니까 일단 취소권자 누구죠? 본인이죠. 갑. 그리고 이 사람 누구죠? 법정대리인은 대리인이잖아. 그럼 취소권자죠? 예, 갑이 취소할 수도 있고 을이 취소할 수도 있죠.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 병입니다. 이 사람한테 해야지 정한테 하면 안 돼요. 직접 상대방한테 해야 돼. 취소권자는 둘, 상대방은 병입니다. 얘는 취소권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 답은 2번. 취소권자는 갑 또는 을, 그리고 취소의 상대는 병입니다. 병, 정은 상대방이 안 돼요. 항상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입니다. 15번. 틀린 것. 자, 1번.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에요. 자, 한번 풀어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자, 헷갈리는 게, 청구권의 반대말이 형성권이야. 자,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형성권이라 그래.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취소한다 그럼 취소되는 거야. 자, 불러드릴게요. 취소권. 자, 취소권의 반대가 뭐였죠? 추인권. 다음 동의권. 동의권. 권자를 빼고 하겠으면 그냥 동의권. 철회권. 철회. 해제권. 해지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다음에 자,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이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전부 형성권입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다 무슨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권. 무슨 소멸 청구권. 그런 게 형성권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가 변동돼요. 취소, 추인, 동의, 철회, 해제, 해지, 공유물 분할 청구권, 무슨 매수 청구권, 무슨 소멸 청구권, 이런 게 형성권입니다. 자, 그럼 형성권은 왜 외워야 되냐면, 형성권은 기간, 자, 제척기간이라고 그래. 형성권은 제척기간입니다.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형성권은 제척기간. 이게 바로 권리행사기간이야. 법원은 절대 직권으로 조사를 안 해줍니다. 법원은 우리가 주장해야 재판해 준단 말이야. 근데 제척기간은 자기가 알아서 직권 조사합니다. 직권 조사사항이다, 법원이. 그리고 형성권은 법에 없으면 원칙적으로 제척기간 10년이에요. 10년. 자, 이거 전부 10년이야. 10년. 여기서 예외가 이제 몇 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취소권이 한 개 있어요. 취소권은 원칙은 10년인데, 자, 항상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야. 근데 여기 짧은 게 한 개 있어요. 아까 취소의 반대말 추인이라고 그랬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가 하나 더 있어요. 3년 내. 그래서 이걸 많이 내죠, 나중에. 취소권은 제척기간이,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돼. 요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돼 버려. 소멸. 취소권이 소멸돼 버리면 뭐가 되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취소 못하니까. 요게 장난 많이 칩니다. 자, 그럼 가보죠. 1번에 취소권은 형성권이야. 원칙은 10년입니다. 다음 답은 2번이네요. 굉장히 중요해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 아까 소급이라 그랬어. 소급 안 한다 그랬어. 소급, 취소. 소급한다 그랬죠?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이게 틀렸단 말이야.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인 걸로 본다. 밑에 정답풀이 봐도 줄 거세요. 무조건 소급표는 외워야 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무효인 걸로 본다. 오늘 취소하면 오늘부터가 아니고 1월 1일부터 무효로 봅니다. 답이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도 추인은 알고 해야죠.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익을 알고서 해야 돼요. 취소할 거냐 추인할 거냐 선택하라는 거야.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상대방한테 해야죠.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취소한다 그래요.
자, 5번도 외워야 될 판례네요. 일부 취소.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같은 말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일부 취소 요건, 자, 요만큼 법률행위했어요. 지금 이만큼 계약했다는 거야. 근데 요 일부만의 취소 사유가 있어요. 여기 이제 분할 가분적이죠. 분할이 가능해야 되겠죠. 가분적. 그 다음에 일부 특정이죠. 요만큼 특정이 돼야 돼. 그래야 요만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나머지 부분은 유효.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돼. 그랬을 땐 요 부분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분적, 특정성, 나머지는 유지하려는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자, 17로 갑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동그라미 치세요. 추인, 아까 추인 세 가지였잖아요. 그죠?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은 비소급이죠. 비소급. 자, 1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추인이 되면, 추인하고 취소는 선택이죠. 추인이 되면 다시 취소할 있다 없다? 없다.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었으니까 번복해서 추인할 수 없다. 자, 답이 2번 워낙 중요하고요. 2번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틀렸어요. 법정 대리는 예외라 그랬어요. 자, 밑에 정답풀이 보세요. 줄었습니다.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원칙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잘라주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추인할 수 있어요. 답이 3번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죠. 얘는 성년자가 되어야 할 수 있어요. 능력자가 된 날로부터만 추인할 수 있다.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는 취소하면 뭐가 됐어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죠. 추인 못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해서 다시 유효로 할 수는 없다. 취소와 추인은 선택입니다. 번복할 수 없다. 다음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행 청구는 추인, 법정 추인입니다. 이를 유보하지 않으면 추인한 걸로 본다 법정 추인입니다. 자, 19번 갑니다. 그 19번은 문제 풀기 전에 밑에 해설서 보세요. 해설서 박스 안에 법정 추인 나오죠. 자, 요거는 자, 추인은 의사표시란 말이야. 전화해서 추인한다 이렇게 하는 게 추인인데 이거는 법정 추인은 말은 안 했는데 법률 규정으로 추인한 걸로 본다 이거죠. 이걸 법정 추인이라고 그래. 6개 사유가 나오는데 이 6개 사유가 있으면 이 행동 이 6개 행위 속에 추인한 걸로 그는 본다는 거죠. 왜? 자, 추인의 개념이 뭐예요? 취소에 반대 말이죠. 취소 안 하겠다. 취소권 포기야. 즉 취소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 안 하겠다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6개. 자, 요 중에 이제 2호하고 5호를 가장 많이 내요. 자, 요 6개는 자, 취소권자가 해도 추인이고 상대방이 해도 추인인데 요 두 가지는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행의 청구, 이청이죠. 다음에 권리의 양도, 그냥 요 두 가지는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안 되는 거. 일단 보세요. 민법 145조 법정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 규정에 의해 줄것세요. 추인할 수 있는 후갑으로 성년자가 된 후에 다음 6가지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걸로 동그라미 본다
본다. 그러나 이 일을 보유, 이 일을 유보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6개 중에 1호, 맨 뒤에 그냥 전부나 이루 이호 깨워야 돼. 이는 이행 청구, 즉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한 경우에 하나는 다 옆에 적으세요. 상대방 하면 X, 상대방 X 2청, 3 경계계약, 4 담보제공, 5 중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양도, 이것도 취소권자가 양도한 게 하나다. 상대방 X입니다. 6 강제 집행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2호하고 5호만 잘 보도록 하죠. 자, 이행의 청구 봅니다. 자, 갑이 17세예요. 자,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가 1월 1일 날 이 집을 팔았어. 매매 1억에. 법정 대리인 아버지 어머니 동의 안 받았어요. 그럼 얘는 이제 취소할 수 있죠. 취소권자죠. 그 다음에 추인도 할 수 있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 계약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추인하는 거고 불리하면 취소해서 무효로 만든단 말이야. 근데 조심할 게 취소는 17살짜리도 할 수 있지만 추인은 얘가 성년자가 돼야죠. 19이 넘어야 추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말을 안 했어. 취소한다는 말도 안 하고 추인은 말도 안 하고 행위를 합니다. 갑이 19이 넘었어. 넘어가지고 을한테 갑니다. 아저씨, 내가 옛날에 미성년자들 집 팔았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19 넘었는데 돈 주시오. 1억 이행을 청구합니다. 자, 이행 청구. 취소한다는 말, 추인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돈 주세요. 이행의 청구예요. 1억 주세요. 자, 이 이행 청구하는 이 말 속에 취소하겠다는 의사가 들어있어요. 추인하겠다는 게 들어있어요. 돈 달라는 거죠. 바로 취소 안 하겠다는 거. 요게 들어있잖아요. 요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추인한 걸로 본다. 이거예요. 이행 청구하니까. 근데 거꾸로 해보죠, 이제. 상대방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갑보고, 야, 너 옛날에 미성년자한테 나한테 집 팔았으니까, 너 성년 됐으니까 소유권 넘겨라. 소유권 넘겨라. 소유권 청구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아무런 액션도 없잖아요. 자기 취소하고 싶은 액션도 없고, 추인 액션도 없어요. 상대방이 없잖아. 이건 법정 추인 아니라는 거죠. 그럼 조심해야 돼. 이행의 청구는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다음, 권리 양도도 마찬가지. 자, 권리 양도 가보죠. 갑이 성년자가 되어가지고, 자, 돈 1억 받을 이 권리죠? 이 권리 1억 받을 채권을 갑이병한테 양도합니다. 채권 양도한다는 것은 이거 취소 안 하겠다는 것은 이쪽에서 거꾸로 얘가 이제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한다. 이쪽에 요거는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그 두 개. 이청과 권양은 아니나 권양. 요거는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아니고 반드시 취소권자가 해야 돼. 나머지는 상대방이 해도 되고 취소권자가 해도 돼요. 자, 그 문제 위에 19번 갑니다. 민법 법정 추인에 당하지 않는 것. 답 4번 바로 갑니다. 잘 보세요. 취소권자가 조심해야 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에 청구받은 경우죠. 이청 나왔죠. 누가 청구했다는 거야? 상대방이 했다는 거 아니야. 답이 4. 자, 그렇게 봅니다. 무조건 법정 추인이 아닌 거 그러면 이청과 권양을 찾아요. 이청과 권양은 상대방이 하면 안 돼요. 자, 다음 21로 갑니다. 추이 틀린 것. 자, 갑니다. 답이 1번인데 보세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잘 굉장히 어려워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한 자. 아까 추인은 언제 한다 그랬어요?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미성년 상태에서 추인할 수 있어 없어? 못한다 그랬잖아. 언제 돼야 돼? 성년이 되어야 추인 가능하다 그랬잖아. 자, 그것입니다. 1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읽어보세요. 강박 상태에서 이게 포인트야. 강박 상태라는 것은 강박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아주 덜덜덜덜 떨고 있는 상태야. 떨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이때는 추인을 못하는 거예요.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추인한 때는 이때는 추인이 무효입니다. 떨고 있는 상태니까. 그때 추인은 무효니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덜덜덜덜 떨면서 추인한다. 무효야. 조금 있다가 아까 그거 내가 덜덜 떨었다 하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답이 1번. 2번. 무권 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했네요. 무권 대리 추인이죠. 소급이야, 소급 아니야? 1시간 지났어. 아까 했잖아. 무권 대리 추인 소급이죠, 소급. 무권 대리를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정확합니다. 90월 달에 가면 내가 또 소급하는 걸 한꺼번에 딱 정리해서 나눠줍니다. 외우라고. 3번. 이걸 뭐 먼저 해주면요. 맨날 이자 먹어요. 또 이자 먹고는 안 가져와. 3번. 가장 매매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행위 매매를 추인했네.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이야, 소급 아니야? 소급 아니라 그랬죠.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본다. 정확해요.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본다. 4번 조심.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할 수 있죠. 전에도 추인할 수가 있다. 5번. 원인 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이의를 한 바 없다. 이 사람 무슨 말 했어 안 했어? 가만히 있었죠? 추인 아니야.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인으로 볼 수가 없다. 판례 정확합니다. 다음 23으로 갑니다. 무효와 취소 틀린 것. 자, 1번 기억합니다. 아까 자 103조, 104조, 105조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계속 나오죠. 그게 1번이야.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 3조는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가 없다. 다음 2번 아까 나왔던 거예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천용하기로 한 약정은 소급이야 비소급이야? 무효니까 비소급이죠. 그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정확해요.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다. 무조건 어디만 소급한다 그래서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만 소급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조심.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될 이상. 이거 설명을 좀 하고 가죠. 자, 우리가 추인의 종류가 아까 몇 개였어요? 3개였잖아. 그걸 아는가 물어본 거예요. 요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 요거는 소급이죠. 다음 두 번째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 비소급입니다.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죠. 자, 옵니다. 자, 먼저 추인하면 번복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먼저 취소했다.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조심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먼저 했어.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랬어요. 취소해서 취소하면 뭐가 됐죠? 소급적 무효가 되죠. 소급적 무효니까 이 추인은 못해요. 근데 이렇게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취소하니까 뭐가 됐죠? 이제 무효가 됐잖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걸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또 발음 2번입니다. 가죠. 3번 답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취소했으니까 저거 뭐가 됐죠? 소급적 무효가 됐어요. 추인을 못하는데 요 추인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갑니다. 그 후에 줄거세요.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는 뭐 할 수 있다고? 추인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요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추인의 종류를 아느냐 물어보는 판례예요. 답이 3. 자, 4번. 요건 우리 차고에서 배웠던 거네. 전번주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줄거세요. 해지한 후. 자,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배웠던 거잖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다.
자, 5번.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누가 당했어요? 갑이 당했네요. 그럼 갑이 취소하겠네요. 당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그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누가 누구한테 취소해야 돼? 사기 당한 사람이 누구야? 갑이 당했죠. 그럼 갑이 취소권자야. 그러면 사기친 놈이 누구야? 을이죠. 갑이 을에게 취소해야 돼. 병한테 취소하면 안 돼요. 심표. 을은 그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했다. 그 후 갑이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취소 의사표시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을에게 하여야 한다. 정확합니다. 자, 24번 마지막 문제니까 풀어보죠. 무효와 취소 틀린가? 자, 1번만 더 외워달라 그랬어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 소급이야, 소급 안 해? 소급이죠. 취소돼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자, 2번이 답입니다. 자, 불공정 행위를 추인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틀렸죠? 104조는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가 없다. 답이 3번 아까 봤던 거 일정한 요건 아래에 일부 취소할 수도 있다. 자, 4번 외워야 됩니다. 추인 가능 시점 이후 취소권을 행사하는 3년은 둘 다 제척 기간입니다. 제척 기간이다. 5번 법정 대리는 법정대는 언제든지죠.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추인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효취소 마치고 마지막 조건과 기한 갑니다. 자, 요걸 기억할게. 자, 여러분들이 영어 시간 갑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들이 국어를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국어를 잘 못해서. 그래서 영어를 잘못 가르쳤어요. 자, 조건은 if, 기한은 when이고 이렇게 가르쳐줘. 그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둘 다 as야. 둘 다 as입니다. AS를 잘 받도록 가야 돼. 자, 조건은 쉽게 얘기해서 둘 다입니다. 장차, 장래 개념이야. 장차입니다. 과거는 아니에요. 장래. 자, 과거, 현재는 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어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조건절과 if절에는 willshall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요. 장차 문제니까. 그러니까 if 안에는 willshall 안 쓰잖아요. 이 if 속에 willshall이 들어있는 거야, 여기. 장차라는 개념이. 그럼 will을 두번 쓰면 안 되잖아요. 여기 if, will이 들어있으면 또 여기 will 쓰면 안 되는 거지. 내일 비가 온 다음에, it rains tomorrow 이렇게 쓴다면. 그래서 이게 if. 장래 개념입니다. 과거나 현재는 안 돼요. 조건과 기한은. 그럼 조건은 100%입니다. 장래 50%. 성취입니다. 성취 가능성이 50%라는 거죠. 잠깐만요. 일하시다 물 먹어보시니. 자, 50%의 조건은, 그 다음에 기한은 100%입니다. 요걸 기억해야 돼. 기한은 100%. 이거는 기한은 도래라 그러죠. 도래. 조건은 성취라 그래요. 자, 우리 한번 해보죠. 자, 갑이 을과 정의역계약 체결해요. 갑남이 을여에게 너가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제 10월 우리 28일 시험 시잖아.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아파트를 공짜로 주겠다. 그래, 알았다라고 정의계약했어요. 합격할, 이거는 조건이야, 기한이야? 네? 문제는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자, 주관적인 뭐야, 이거? 주관적은 100% 합격을 와서 떨어졌어. 네? 합격을 왔잖아. 주관적으로 보면 이거 기한이죠. 근데 이 주관적이 객관적으로 따집니다. 객관적으로 따져야 돼. 그럼 이 합격 여부는 몇 프로예요? 예? 20% 맞아. 오지 선다니까. 20%밖에 안 돼. 오지 선다니까 5개 중에 하나 찍는 거니까. 조건이야? 50% 조건이. 뭐냐고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이. 시험 합격하면. 또 나와. 너가 사망하면
죽으면 너의 자식에게 내가 아파트 주겠다. 너가 사망하면 이건 기한의 조건이야? 네, 기한입니다. 사망 반드시 죽잖아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뭐 100살에 죽을지 80에 죽을지 200에 죽을지 기한이죠. 그죠? 무조건 사망하면 그럼 기한. 뭐 영어 시간은 하면 그럼 조건이고 할 때 그럼 기한 아닙니다. 여기서도 시험에 합격할 때 그래도 조건이야. 사망할 때 이건 기한입니다. 때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00%는 기한, 50%는 조건. 이걸 알아 이제 풀려요. 이걸 모르면 안 풀려 이제. 자, 그럼 가보죠. 1번. 법률행위 조건에서 틀린 거. 다음에 이제 조건에서 보죠. 조건의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개념 알아야 돼. 정지 조건. 반대말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죠. 자, 조심히 오늘 조건 붙일 때 1월 1일 날 딱 갖다 붙여요. 너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라고 붙였어. 그러면 1월 1일 기준으로 해야 돼. 그럼 1월 1일 날 이 사람 합격해서 아직 합격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잖아. 시험 안 쳤으니까. 아직, 그죠? 아직 아니, 효력이 발생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정지 조건은 나중에 시험이 치면 합격하면 효력이 발생해. 자, 조건이 성취되어야 요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붙일 때는 아직 효력 발생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은 정지 조건이라고 해요. 반대로, 자, 딱 붙일 때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조건이 성취되면 거꾸로 효력이 소멸하는 걸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증언을 하는데 시험 떨어지면 찾아오겠다. 이런 게 해제 조건이죠. 그럼 정지 조건이 좋아? 해제 조건이 좋아? 네? 정지 조건이 좋은 거야? 해제 조건이 좋은 거야? 물으면 맞다 좋다 그러면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조건. 왜냐하면 그냥 주려면 그냥 주지 뭘 붙이기를 기분 나쁘게. 조건은 불리한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니까 요 계약에만 붙이는 거예요. 단독행위는 못 붙이게 합니다. 왜? 단독행위 자체가 불리한데 또 두 번 때리잖아. 엄청 아프단 말이에요. 단독행위는 조건 못 붙여요. 또 신분행위에도 조건을 못 붙이게 합니다. 혼인하면 혼인신고하는 거지. 뭐 한번 살아보고 하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 단독행위와 신분행위 조건 못 붙여요. 자, 이제 갑니다. 1번 해제 조건 나왔어요. 해제 조건은 지금은 효력이 발생했는데 조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자, 정지 조건은 우리가 운전할 때 정지 조건은 지금 앞에 적색등 있죠? 파란색. 이게 지금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파란색 딱 가면 간다는 거죠. 정지 조건이고, 해제 조건은 막 하고 있는 거죠. 파란색이에요. 근데 딱 빨간색 되면 해제자, 스톱이죠. 정지는 현재는 효력 발생 안 했어요. 나중에 효력 발생하는 거고, 해제는 반대로 현재는 효력 발생했는데 나중에는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자, 애울 때 그러면 안 돼요. 경락스러면 정지해서 불 때죠, 그죠? 정지해서 불 땐다. 정지해서 불 땐다. 정지는 불이 난다. 효력 발생이면. 그럼 119 소방대가 와서 끈다. 해제 조건. 자, 그럼 가보죠. 1번.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만다 상실한다. 정확해요. 효력이 상실한다 같은 말 무효다 이거죠. 자,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상실 무효가 돼요. 자, 답은 1번인데 조건도 다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도 자, 안 붙인 걸 일반 규정이라 그래. 일반 규정에 의해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를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조건만 붙었을 뿐이지 다 할 수 있어요. 답이 2. 자, 3번. 조건 성취로 인한 줄거세요.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이익 줄거. 이것도 법 조문인데 자, 보자. 자주 나오니까. 간맘이 을여에게 항상 우리 정여 계약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정여는 공짜로 주는 거니까 뭔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공짜니까, 그죠? 정여 계약할 때 조건 기한 많이 붙여요.
자, 조건은 너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준다. 이런 거죠. 기한은 너가 사망하면 너의 자신한테 준다. 이 기한입니다. 시험은 거의 또 조건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면 이 사람은 불이익이잖아요. 그죠? 합격하면 아파트 넘겨야 되니까 이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이익이죠. 자, 그래서 조건을 붙이면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자, 서로 신의치기야. 항상 신의치기는 상대방 배려 정신입니다. 상대방 배려 정신. 자, 조건 붙여놓고 이제 자, 열심히 공부해. 우리 열심을 하니까 꼭 시험 합격할 것 같아.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갑이 10월 28일 날 아침에 옵니다. 야, 공부 열심히 했어? 그래, 수고했어. 차에 타. 내가 시험장까지 데려다 줄게 해가지고 차에 타는 어른이 이제 이 아파트에 눈이 멀어가지고 밤새도록 공부했어요. 눈이 뻘게 공부했어요. 그 타라 그러니까 조금 피곤해서 탔어요. 탔는데 뭐 차가 덜컥덜컥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차가 덜컥하지? 그럼 피곤해 잤어요. 거기서 내리라 딱 내렸어. 12시야. 저 산에서 밥 먹자. 이거 시험 못 치게 했죠? 시험 못 치게 떨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이 나쁜 짓 했으니까 너가 너한테 아파트 넘기라는 겁니다. 왜? 나쁜 짓 했으니까 그 얘기야. 자, 법 조문 가보죠. 3번 조건성취로 불이익 받을 당사자 갑이죠. 갑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즉 시험 못 치게 조건성취를 방해한 때는 산에 들어가 김밥 먹인 때는 상대방 어른 시험은 떨어졌지만 조건이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법조문 그대로야. 성취한 걸로 주장해서 아파트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 4번 조건이 103조 위반은 무효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범죄행위는 무효입니다. 예컨대 청부 살인 조건 무효라는 거죠. 다음 5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1월 1일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은 무슨 조건이죠? 이미 성취했다. 이걸 기성조건이라 그래. 이 과거 거잖아. 과거. 이미 성취한 기성조건. 자, 기성조건에다가 해제조건 붙이면 무효입니다. 이미 성취한 사람한테 너 무효다. 그러면 무효죠? 기성조건 더하기 해제조건은 무효예요. 자, 갑니다. 조건이 범죄는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우리 글자 기해무 이렇게 옵니다. 기성 조건 이미 시험 합격한 사람한테 너 이번 시험 떨어지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기해무. 자, 다음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번 조건부 법률행위 틀린 것. 자, 답 3번 원합 중이에요. 3번 갑니다. 자, 항상 우리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야. 자, 만약에 조건이 무효다 이런 거죠. 자, 갑이 을 보고 야 을아 너 있잖아 누구누구를 죽여주면 청부살인이야. 누구누구 죽여주면 내가 100억 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청부살인 조건이죠. 그럼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이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전부 무효니까 100억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거야. 무효니까. 전부 무효입니다.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가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자, 그럼 가죠. 그리고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쉽게 해서 불법 조건이야. 청부 살인 조건 붙이면 전부 무효야. 다른 정함이 없으면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고 전부 무효가 됩니다. 전부 무효. 자, 해설서 보세요. 워낙 중요하니까. 3번 해설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청부 살인 조건을 붙이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입니다. 청여계약 전부가 무효입니다. 답이 3. 자, 1번 올라가 보죠. 1번. 1번 지우세요. 시험 안 나옵니다. 지워버리고 2번 갑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자, 시험에 합격하면 이겁니다. 아파트 주겠다. 그 조건이 불성취로 합격됐어요. 자, 불합격된 거야. 그럼 아파트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무효죠. 무효.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유효고 불성취가 되면 무효가 됩니다.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동그라미 소급하기 할 의사 표시한 때는 이거는 소급이 가능해. 그 의사 소급 의사에 의한다. 자 5번 정지 조건의 경우에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을려죠. 을려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 증명해야죠. 조건 성취 합격했다는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자 오른쪽으로 옵니다. 05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자 기억 하나 또 나오는데 한번 보죠. 자 원래 조심해야 돼요. 자 단독행위는 아까 조건 못 붙인다 그랬죠. 계약에는 붙이는데 단독행위는 조건 붙이면 무효야. 근데 이것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붙일 수 있어요. 뭐 상대방이 뭐 내가 손해봐도 좋다 동의하면 이건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기억 얘기면 기억. 상대방이 줄고 동의하면 해제는 단독행위야. 해제 의사표시 즉 단독행위에도 조건 붙이는 게 허용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했으니까. 자 기억 답은 1번 기억만입니다. 자 니은 보세요. 갑이 을에게 줄거 보세요.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자 병이 사망하면 아파트 주겠다. 아까 했죠. 조건이야 기한이야. 기한입니다. 약정은 정지조건부 청여가 아니라 기한부 청여다. 기억 잘해야 돼. 무조건 사망하면 면자가 있으니까 if 조건 이러면 안 돼. 오늘 이제 고3들한테 물으면 다 조건이라 그래. 왜? 이걸 잘못 빼가지고. 기한입니다. 기한. 다음 디귿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성취할 수 없다. 무슨 조건이야? 불능 조건이죠. 자 불능 조건은 정지하고 해야 돼. 정지 조건과 결합하면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불정무 갑니다. 디귿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로 바꿔야 돼.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인 경우 무효로 한다. 다음 리얼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 동그라미 소급하기 할 의사 표시한 경우에는 소급할 수 있어. 약정이니까. 당사자 간에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급에서 효력이 생긴다. 자, 소급표 특약 한번 해보죠. 자, 이런 뜻입니다. 원칙은 소급 안 하는데, 자, 갑이 을과 아파트 계약을 청약했어요. 1월 1일 날. 너가 이번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주겠다. 이렇게 조건부 청약 계약했어요. 자, 원칙은 이제 합격을 10월 28일 날 시험 치고 11월 30일인가요? 우리 합격자 발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30일인가? 자, 합격자 발표. 띵동 하고 합격했어요. 자, 띵동. 그러면 이제 요때 바로 권리가 발생합니다. 정지 조건이니까. 이때 발생. 이게 원칙이에요. 합격한 때. 근데 둘이 합의합니다. 합의로 소고표 특약을 해요. 자,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하는데 난 소급하자. 우리 자 9월 10일 날 소유권 줄게 라고 합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9월 10일 날 소유권이 내줍니다. 그러면 9월 10일 날 등기해 줘야 돼. 근데 11월 30일 합격하면 좋은데 떨어져서 합격 하면 돌려줘야지 이제. 소고표 특약 가능합니다. 소고표 특약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공부해 합격해야 돼요. 또 떨어지면 돌려줘야 돼요. 다음 7번 갑니다. 법률행위 부관이 바로 조건하고 기한이에요. 부관. 군대에서 부관이 아니고 부관은 부가시킨 약관을 줄임말이에요. 부가시킨 약관이 바로 조건하고 기한입니다. 자 7번 부관에서 옳은 것.
자, 1번 한번 고쳐보죠. 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경우, 이미 성취했다. 무슨 조건? 기성이야. 기성, 기해무.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 아니라 해제로 바뀌어야죠. 해제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다. 기해무. 2번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되면 오토바이 사주겠다고 약정한 경우. 성년이 되면 오토바이 사주겠다. 조건이야, 기한이야? 네, 기한이죠. 성년이 반드시 되잖아. 기한이면 이는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다. 불확정이 아니라 확정기한이죠. 확정기한부 법률행위입니다. 확정. 다음 건 3번이 답이네요. 자, 뇌물상납을 조건으로. 뇌물상납 몇 조 위반이야? 103조잖아. 103조. 사이즈스 위반. 전부 무효네요. 뇌물상납을 조건으로 입사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약정하면 뇌물상납의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부 무효죠. 답 3번 이렇게 네요. 다음 4번 조심해야 돼. 자, 조심해야 돼. 자, 조건은 소급표 특약이 가능해요. 특약하면 소급할 수 있는데 기한은 절대 소급이 안 됩니다. 기한은 절대로 예외 없어. 절대로 소급할 수가 없어요. 기한은 제3날을 소급하면 안 되죠. 기한은 절대 소급이 안 됩니다. 그 점 조심하고 4번 종기부 기한입니다. 종기부 법률행위와 달리 시기부 법률행위는 당사의 특약으로도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될 수가 없다. 시기든 종기든 똑같아. 절대 소급이 안 돼요. 기한은 무슨 기가 있죠? 시기. 요게 조건에서는 정지 조건이야. 종기 요거는 조건에서는 해제 조건이야. 자, 기한은 요거는 절대로 소급 안 됩니다. 소급할 수가 없다. 한번 해볼까요?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래. 자, 보죠. 자, 갑이 을에게 자, 아파트를 공짜로 청약하겠다 해놓고는 1월 계약했어요. 언제 주느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25일 시기죠. 25일 날 주겠다. 그럼 12월 25일 날 아파트 넘겨야죠. 이렇게 해놓고는 소급 한번 해볼까요? 12월 25일 날 주겠다. 그러니까 자, 우리 소급하자. 8월 15일 날 주겠다. 뭐야 이거? 이때 주겠다는 거 이리 모순되잖아요. 모순되니까 절대로 소급할 수가 없어요. 시기 자체를 요대로 정해야지. 기한은 절대로 소급할 수 없습니다. 다음 5번 중요 표시하세요. 5번. 이 5번에 이제 이게 바로 조건과 기한의 개념을 아느냐 물어본 유명한 판례입니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 동그라미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기한은 아까 100%라 그랬어요? 50%라 그랬어요? 100% 갑니다. 기한으로 정한 경우는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어도 100%입니다. 가능이든 불가능 따지지 않고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겁니다. 무조건 기한이란 말이 나오면 가능이든 불가능이든 따지지 않고 도래한 것으로 본다.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이제 계약할 때 내가 이제 줄 사람 같으면 조건 붙이는 게 좋아? 기한 붙이는 게 좋아? 내가 줄 사람 같으면 조건 붙이는 게 좋죠. 왜?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시험 떨어지면 내가 받을 사람이다. 100% 기한을 붙여야 돼요. 100% 받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대개 이제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많이 하죠. 왜?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더 많으니까. 거의 뭐 인강 들어가면 거의 99% 떨어집니다. 한 1% 합격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보같이 한 거야, 그게 기한을 정했어야 돼요. 애들이 지금 한 100억 소송 당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합격하면 준다 이렇게 되는데 뭐 죽을 때까지 합격하면 준다 그러니까 뭐 한 10년 20년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학원에 전화 옵니다. 예. 저 애들이 다니는데 왜요? 근데 혼자 하니까 안 되는데 학원에 오면 붙으면 돈 받는데 여보시오. 그런 생각하는데 오지 마세요. 왜? 우리 학원에서 합격해가지고 돈 받겠대. 이제. 그래서 많습니다, 지금. 왜? 죽을 때까지 뭐 합격하면 되니까. 무슨 이해 갑니까? 이해가 안 가요? 자, 100만 원을 냈어. 연이용 100만 원 냈어요. 그러면 이제, 자, 죽을 때까지 합격하면 100만 원 준다. 여기서 세금이 27%인가 그래. 떼고 줍니다, 당연히 그거는. 세금이니까. 그럼 78만 원인가 맞잖아. 하다가 한 3, 4년만 다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학원 나와. 학원에 붙었죠? 그러면 이제 이거 받는 거야. 그래서 휴무 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100만 원 까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보들이지, 이거. 이걸 만약에 1년 만에 합격한다. 2년만 이렇게 정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표가 법원 안에서 그래요. 뭐 합격만 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년 시험 치는 사람들이잖아. 왜? 시험을 안 치면 안 줍니다. 시험을 치는 걸 시험 쳤다는 걸 보내야 돼, 그쪽으로. 팩스로 보내야 이제 또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매년 팩스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시험 치는 사람이 40만 명씩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헛수입니다, 이거. 그래서 실제 시험 치는 사람은 한 4,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한 2만 명 뽑으니까 실제 한 2대1, 3대1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그냥 원서만 쓰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 전화 와요. 원서 언제 씁니까? 어디서 전화 와요? 예, 애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원서만 써놓는 거야, 이제. 돈만 아깝지 28,000원. 세상을 그렇게 살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한 100억 지금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학원을 10개 내놨어요. 보증금 빼가지고 돌려준다고. 옛날에 그 애들이 사장이 한번 구속됐었잖아요. 한 10년 전에. 또 부짓거리 하다가. 공각도 지금 좀 걸려있고, 한 15억인가 걸려있고. 근데 참, 생각을 안 한 거야, 생각을. 만약에 한 2년 이내에 합격하면 주겠다. 이건 말 돼요. 왜? 애들은 2년 만에 합격 못 합니다. 절대 2년 만에 못 해. 젊은 애들은 돼. 한 막 10대, 20대들 있죠. 걔네들 인강 세대잖아요. 애들은. 근데 50, 40 넘어간 사람은요. 인강 가지고 합격하는 0.01%입니다. 안 됩니다. 눈만 아프고 졸고 앉았고. 저도 인강 보면 저도 졸리는데. 자, 7번 갑니다. 자, 7번. 7번 법률행위의 부가 옳은 것 했고요. 9번 갑니다. 9번. 초건과 기한 옳은 것. 자, 1번 초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아직 시험 안 쳤죠? 이런 게 미정한 권리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일반 규정에 의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고 담보를 할 수도 있다. 답 나왔네요. 1번.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초건이 성취되면 소급 시험 합격한 때부터야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틀렸네. 소급하여 발생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합격한 때부터 발생하는 게 원칙이다. 합격한 때부터. 3번 초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경우 무슨 조건이죠? 이미 성취 기성조건이죠. 기해무. 그 조건이 정지가 아니라 해제로 바뀌어야죠.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4번 불법 조건 청부 살인 조건이죠. 불법 조건에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다. 틀렸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정여계약 전부가 무효다. 자, 5번 이건 좀 기억해야 됩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에는 정지조건부 X. 자, 적어보세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무슨 권적? 형성권적 추정됩니다.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개 중에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판례입니다. 다음 11로 갑니다. 11. 그 10번 좀 중요한 지문이 있으니까 10번 보자. 10번 중요 표시하고요. 초건과 기한 틀린 것. 이게 이제 50%는 초건이고 100%는 기한이고 그 판례예요.
자, 일단 먼저 4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번이 중요하니까 4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뭐가 나왔어요? 기한으로 정했어요. 기한이니까 100%야. 기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기한 도래다 안 도래다? 도래가 돼야 되겠죠.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행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기한이란 글자가 나오면 발생을 하든 불가능하든 도래한 걸로 본다. 자, 그래 반대가 1번 답입니다. 가보세요. 1번.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은 이제 조건하고 기한이란 말이야.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50%라는 거야, 100%라는 거야. 잘 보세요.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거꾸로 발생하면 이행한다. 50%야, 100%야? 50%잖아. 그럼 뭐야? 조건이죠. 그럼 부관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에 해당한다. 거꾸로 됐죠? 기한이 아니라 조건에 해당한다. 잘 기억해야 돼요. 50%니까 그래. 1번하고 4번이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자, 4번은 100%고 1번은 50%입니다. 구별 잘 해야 돼요. 유명한 판례예요. 답이 1. 자, 2번 갑니다.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토지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한다. 조건이야, 기한이야? 조건이죠, 그죠?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다. 받으면 유효다. 50%잖아. 조건인데 무슨 조건이야? 이제 무효로 한다 그랬으니까 해제 조건이겠죠. 약정은 해제 조건무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정지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유효되는 게 정지 조건이고,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받는 거고, 해제 조건은 조건 성취되면 무효가 되는 거죠. 자, 3번.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에 관해서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자, 그 부관의 법적 성질은, 이거는 기한이죠, 기한. 채무 변제니까 불확정 기한으로 본다. 자, 답은 나왔고 5번 반대 외워야 될 거예요.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일반 규정으로 처분하고 상속하고 보존하고 담보를 할 수가 있다. 자, 오른쪽에 11번 갑니다. 기한이 틀린가? 11번은 보지 마시고 12로 갑니다. 12번이 더 중요해요. 12번. 조건과 기한 틀린 것. 자, 1번 외워야 돼. 1번. 1.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의 증명 책임은, 자, 시험에 합격하면 붙어 있다는 거야. 그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습니다. 갑에게 있어요. 갑. 2번.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시험에 합격했다. 누가 입증하라 그랬죠? 의리해야죠. 그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나온 판례입니다. 정의했어요. 너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갑이 입증해야죠. 왜냐면 이 사람이 시험도 치기 전에 한 5월 10일 날 와서 시험이 10월 28일 치는데, 야, 아파트 넘기라 그러면 갑이 뭔 소리냐 임마, 아직 시험도 안 쳤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갑이 입증해야죠. 갑은 효과를 다투는 사람이죠. 아직 시험 안 쳤으니까.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 사람이 합격했어요. 자, 시험 11월 30일 날 합격자 아침에 띵동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가지고 야, 아파트 달라 그랬을 때는, 자, 이 사람이 이제 나 합격했다, 이 사람 입증해야죠. 그 얘기입니다. 1번 2번은 잘 기억해야 돼. 3번. 조건 성취로
불이거립을 당사자가 갑이죠. 감남이 과실로 신이 성실에 반해서 조건성취를 방해했죠. 시험장에 못 가게 저 산에 들어가 김밥 먹였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은 아빠도 주장할 수 있죠. 조건 성취되었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 자, 답이 4번. 이건 중요. 기한 이익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 성질로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됩니다. 기한 이익은 채무자 걸로 추정돼. 밑에 정답풀이 4번 보세요. 4번 외워야 돼. 기한은 누구 이익으로?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한다. 채무자의 이익입니다. 답이 4번이고 5번은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5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명백히 정지조건무 특약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줄거세요. 무슨 권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옆에 가로 열고 판례. 다음 13번은 보지 마시고 14로 정리합니다. 자, 조건과 기한. 자, 틀린 것.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1번. 해제 조건이는 법률행위는 해제 조건이니까 조건 성취되면 무효가 되는 거죠. 효력 상실. 해제 조건이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정확해요. 무효다. 자, 답은 2번이네. 계속 나왔던 거. 조건이 성취가 미정한 상태의 권리 의무도 아직 시험 안 쳤더라도 그 상태에서도 다 할 수 있죠. 처분하고 상속하고 보존하고 또는 담보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답 2번. 3번.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이익 을이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질을 성취시켰어요. 자, 이번엔 거꾸로 됐어요. 아까는 이제 갑이 시험 못 치게 산에 들어가 김밥 먹였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갑이 부부 사이입니다. 시험 잘 치라고 이제 탁 시험장까지 모시다 그랬어. 이제 저 갔는데 어른 평상시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어. 아니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시험에 합격해야 아빠도 사준다 그랬으니까 아빠를 차 이제 예쁘니까 차 하나 빼준다 그랬어요. 이 차에 눈이 어두워 이제 딱. 그래서 이제 공부는 안 하고 사시 공부를 합니다. 사시. 이 사법시험 이 사시가 아니고 눈돌이 탁탁탁 이 공부를 하는 게 사시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탁 착착착착 바로 컨닝했죠. 컨닝해서 합격했어요. 컨닝 합격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이 준다? 안 준다는 거죠. 자, 이 컨닝에서 합격 안 줍니다. 그 조문이야. 가세요. 사시공부가 잠깐만 3번. 조건 성취로 인해 이익을 받을 당사자 을여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사시공부에서 조건을 성취시킨다는. 그러면 남편이 아파트 안 줍니다. 상대방 갑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너는 컨닝에서 합격했으니까 아파트 안 주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긴다. 그러면 이제 찌른단 말이야. 찌르면 뭐야? 자격 취소돼가지고 5년 동안 시험 못 쳐. 부정행위로. 중개사법에 배울 거야. 그건 내일 모레 중개사법 시간에 또 얘기합니다. 부정행위에다 걸리면 몇 년 시험 못 쳐? 5년. 그렇게 돼. 자,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했어. 무슨 조건이죠? 기성이죠. 기해무. 그 기성 조건이 반대가 되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걸로 되죠.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해제 조건이 되면 무효로 한다. 정확합니다. 5번. 기한은 누구 이익으로 추정하죠? 채무자죠.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확해요. 자, 이렇게 해서 총칙을 마치고 다음 주에 물건볼 하도록 하고요. 내일 개론이고
자, 수요일 날, 예, 중개사법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특강은 22, 23일 날 그 중개사법 합니다. 자, 오늘 마치고 내일 개론이고 수요일 날 중개사법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